6월 17일 토요일 브리핑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요경마는 의외로 복병마들이 상당히 많은 경주 편성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인기마들이 완벽한 인기마 자체들이 별로 없어요. 전반부 경주는 조금 있겠지만 후반부에 갈수록 등급이 올라갈수록 복병마를 잘 찾아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준비하는 과정이 좋았던 마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런 마필들 찾아가 되고요. 일단은 최근 경주력을 보면은 기수가 직접 조교했던 마필들, 이런 마필들이 입당이 상당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체크하셔야 되고, 주로 자체가 정상적으로 와놨습니다. 이제 안쪽 주로도 가볍고 외곽으로 추입하는 마필들도 상당히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안쪽에서 차분하게 전개하는 마필들, 이런 마필들 찾아야 됩니다. 이런 부분 방송 꼼꼼히 체크해서 토요금 맞고 승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분명히 준비한 과정이 워낙에 좋았고 제가 촉도 이번 주는 확실히 끌어올렸어요. 그러니까 분석을 해본 결과 딱 PDF를 뽑아가지고 아 이거구나 하는 경주들이 의외로 많았기 때문에 방송 한번 확실하게 임팩트 있게 토요경마 좋은 결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경주입니다. 국내산 6등급 2세마 10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6번마 가나파워, 11번마 대물삭스, 1번마 화산규환, 이 인기마 3주의 마필들이 상당히 많이 팔리는 경주 편성입니다. 외곽의 11번마 대물삭스 같은 경우는 외곽 게이트가 좀 불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3세 마필이나 뭐 몇 번 뛰어봤던 마필들은 11번 게이트가 괜찮겠지만 데뷔 전에 11번 게이트는 상당히 고민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외곽 게이트에서 몰아버리면은 안쪽으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또 스타트에서 외곽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요. 최근 재결들이 의외로 정지를 많이 줍니다. 심판위원들이 약간의 진로 방해나 이렇게 뭐 하루 이틀 막 3일씩 주는 경우 의외로 많아요. 지난주에도 뭐 김옥성 기수나 박태종 기수나 그렇게 막 심한 뭐 이런 레이스 운영은 아니었는데 약간의 방해만으로도 막 3일씩 정지를 주더라고요. 11번마 대물삭스 문세영 기수가 외곽에서 무비에서 정지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뭐 아무리 1등 상금이 4천만 원이 넘는다 그래도 문세영 기수가 굳이 11번 게이트에서 그런 부분이고요. 6번마 가나파워는 중간 정도 추진해서 선행을 레이스를 전개했는데 어깨 채찍을 때리면서 합격했던 마필입니다. 이동화 기수가 쇄골 골절해서 부상에서 이제 극복을 하고 첫 출전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최근에서 뭐 쇄골 같은 경우는 의외로 한 2달 만에, 2달 반 만에 기수들이 출전을 해요. 6번마 가나파워도 국내산 4등급 마필들, 뭐 이런 마필들하고 병합조교를 했는데 상태는 괜찮습니다. 많이 좋아졌지만 마필 자체가 430kg대라는 게 약간 요게 미심쩍어요. 앞말 자체가, 순말 자체가 430kg 나간다는 거는 야 이건 너무 많이 작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제가 이제 강하게 보는 마필은 1번마 화산규환이 되겠습니다. 일단 안쪽 1번 게이트고 이 마필이 6,500만원짜리 경매가의 마필입니다. 능력 미달을 한번 당하고 5월 11일 날 강강 추진하고 선행식으로 레이스를 전개했던 마필입니다. 빅토르 기수, 이 김철호 기수가. 근데 5월 12일 날 주행검사 때 2등을 했던 매직 위드가 6월 3일 경주 때 우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같이 주행검사를 했던 하산기한이 1등을 하고 매직 위드가 2등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 2등을 했던 매직 위드가 6월 3일 경주에서 1등을 왔다는 거죠. 우승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일본은 하산규환이 매직 위드한테 2분의 1마씩 이겼어. 약간의 다리 바꿈의 단점은 있지만 1번 게이트야. 그러면 1번 하산규환이 저는 더 세게 보고 들어갈 수 있는 마필이라고 판단됩니다. 1번 게이트고 중속도 있어요. 계란형 큰고리 제거를 신청하고 나오기 때문에 안쪽 1번 게이트 충분히 우승까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6번마는 430kg, 11번마 대물삭스는 외곽 게이트 불리한 부분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복병마 한 마리를 가져가는데 7번마 스마트캣이 되겠습니다. 강하게 추진하고 중속에서 끌고 가고 모리를 맞아보는 모습이었습니다. 7번마 스마트캣은 11번마 대물삭스하고 같이 지금 주행검사를 했는데요. 중속에서 끌고 가는 힘도 좋았고 모래를 맞아봤다는 게 7번마 스마트캣의 장점입니다. 이번 조교 때도 상당히 박태종 기수가 정말 열심히 준비를 하면서 길게 가볍게 조교를 했고 스포 조교도 4번씩이나 하고 나오고 있는 마필입니다. 일단 기본기가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모래를 맞아봤다는 장점, 그리고 마지막 추입을 한다면
7번마 스마트캡도 가능하다는 판단입니다. 요것도 경매가 5,200만원짜리 고가의 마필입니다. 요거까지 가져갑니다. 자, 일단 이번 1경주는 안쪽에 1번마 화산계열을 가장 세게 보고 배당이 터진다면 7번마 스마트캡 이 두 마필로 압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주입니다. 국내산 6등급 12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 전반부 첫 번째 투천 경주로 들어갑니다. 자, 일단은 5번마 탐라 최강자가 인기 1위로 팔립니다. 이 마필 같은 경우는 3코너 부분에서 지난번에 끌려버리면서 튕겨져 나가버렸던 마필입니다. 근데 이래서 이제 박정수 조교사가 박현우 기술을 지금 3번 다 태워놨어요. 이 마필 자체가 지금 이번 또다시 3착을 오면은 승급을 해버려요. 두 번의 경주에서 박현우 기수가 타는 게 마음에 안 들었던 거죠. 박찬서 조교사가. 그래서 지금 임기훈 기수로 교체되었는데 기본적으로 지난번보다 말은 더 호전되어 있는 상태이고 일단 여기서 임기훈 기수가 선행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마필입니다. 그렇게 빠른 마필들, 중속에서 치고 나가는 마필 자체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스타트에서 이탈은 좋았지만 중속에서 치고 나가야지만 선행형 마필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속에서 치고 나갈 수 있는 마필 자체들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5번마 탐라 최강자는 일단 인정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정하고 들어가는데 인기마로 팔리는 7번마 담쟁이 아르고 외곽의 9번마 옹평스카이가 이런 마필들이 팔릴 거예요. 근데 저는 7번하고 9번 이런 마필들 세게 보고 들어가지 않습니다. 7번마 담쟁이 아르고 같은 경우는 410kg대의 마필입니다. 지난번에 담쟁이 아르고와 전개 자체가 전혀 하자 하나도 없이 레이스를 전개했던 마필입니다. 그냥 기가 막히게 레이스를 풀었어요. 오수저리가 52의 부담력을 가지고. 근데 이번에 부담력이 54kg까지 올랐고요. 9번마 온평스카이도 지난번에 1300m에서는 반응 자체가 없었던 마필입니다. 그 전에 4월 15일날 2착을 했을 때 모습을 보더라도 이 마필 자체도 8마리 단출한 경주 편성에서 입상했던 마필이에요. 근데 이번 경 11마리 경주 편성인데 포지션을 봐더라도 취입을 해야 되는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9번 온평스카이도 믿을 수 있는 말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자, 그러면은 복병마 의외로 안 팔리는 마필들이 의외로 좀 있습니다. 그 마필을 한번 노려보겠고 지난번에 정말 가능성을 보여줬던 마필인데 그 마필이 이번에 안 팔려요. 거기다 한번 때려볼게요. 한 방을 때리고 한번 받치는 막권 이렇게 가져가면서 이번 이경주 인기마들이 불안하다. 5번마 탐라 최강자는 인정하고 들어가겠지만 7번마 단쟁이 아르고 9번마 온병스카이 이런 마필들은 보고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이 마필보다 살아난 마필 놓고 한번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경주입니다. 국내산 6등급 13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9마리의 단출한 경주 편성입니다. 이 레이스는 이제 1등 상금은 1300만원 뿐이 안 돼요. 1번 한강파워, 4번 아치러너, 여기에 5번마 시크릿 왕자 이런 마필들이 일단 팔립니다. 자, 일단 5번마 시크릿 왕자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이제 무빙식으로 3코너부터 무빙식을 치면서 상당히 많은 걸음거리를 보여줬던 마필입니다. 그냥 쭉쭉쭉 올라오는 걸음거리가 지난번에 기가 막혔던 마필이죠. 근데 이번 경주가 거리가 1300m입니다. 시크릿 왕자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1200m에서 입상이 성공했는데 그때의 모습을 보면 다리 바꿈을 하지 못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는 마필입니다. 왼쪽 채찍을 강하게 때렸을 때 말들이 반응을 보여주면서 다리 바꿈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5번만 시크릿 왕자는 그걸 못하는 마필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끝걸음도 13.8이면은 지난번에 3번만 원더풀 루즈한테 질 뻔했었어요. 정말 간신히 버텼던 부분입니다. 근데 이번 경우 1300m예요. 그럼 1300m라면은 5번만 시크릿 왕자보다는 3번만 원더풀 루즈를 더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4번만 아치러너 지난번에 조교 잘했고 레이스 운영 잘했습니다. 모래를 안 맞으면서 입상에 성공했던 마필입니다. 지난번에 모래를 피해가면서 입상에 성공했어요. 그 전자에 보시면 알겠지만 모래를 맞으면서 계속 깨졌던 마필입니다. 근데 이번에 선행을 갈 수 있는 경주 편성입니다. 약간의 무리를 해서라도 가야겠죠. 4번 아치러너는 굳이 뭐 따라가는 전개할 필요도 없게 판단되고 1번 한강파워 같은 경우는 체중을 빼야 되는 마필입니다. 그 전에 4월 29일날 519kg까지 체중을 빼면서 조금 더 가능성을 보여줬던 마필이거든요. 근데 지난번에 또다시 체중이 불고 나오면서
약간 라스트가 평범하지 않았냐는 생각이 들어요. 현장에서 1번 한강파워가 한 6km, 7km 정도 빼고 나오면 1번을 놓고 때려야 되는 부분이고, 1번 한강파워가 체중이 불고 나온다 그러면 4번 아치런을 놓고 때리는 게 정답이라고 판단됩니다. 외곽에 있는 마필도 그렇게 뭐 센 마필 자체들은 없고요. 여기 이제 배당이 터진다면 7번마 최강나이스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김철호 기수, 임다빈 기수, 뭐또 정정희 기수, 김하영 기수 이런 기수들 다 타봤습니다. 근데 이번에 죄송합니다. 이 방충식 기수가 최강나이스를 지난번에 딱 한번 타봤는데, 야 이거를 최강나이스를 와 그냥 키만 배우고 딱 가만히 있더라고요. 뒤에서 꿈틀대리지 않고 딱 단도리만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 최강나이스, 7번마 최강나이스가 이번에 방충식 기수가 엄청나게 칼을 갈았습니다. 방충식 기수가 이번에는 칼을 갈았어요. 자세도 많이 낮아졌습니다. 가는 힘도 의외로 많이 좋아졌고요. 방충식 기수가 이제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기승료만 가지고 안 됩니다. 이제 뭐 한 주만 있으면 다음 주까지만 김규배 기수가 타는 거잖아요. 김규배 선배가 타는 거고, 김옥성 기수도 정지고. 이 최강나이스가 지난번에 방충식 기수가 초반에 약간 느린 부분이 있었는데 아예 잡고 타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딱 한 번을 때려봤어요. 이번에 충분히 도전이 가능하다. 지금 최강나이스가 지금 보시면 알겠죠. 국내산 4등급의 강력한 지금이란 병합죽을 하는 겁니다. 일요일날 구경주에 출전하는 마필인데, 강력한 지금이 잡아주는 부분도 있지만은 이 강력한 지금이 선행형 마필이거든요. 스피드가 있는 마필들을 최강나이스가 따라간다는 거는 여기서는 배당을 메리트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마필입니다. 7번마 최강나이스 이번에는 봐야 됩니다. 일단은 안쪽에 1번 한강파워, 4번 아치런더도 좋지만은 조교 때 느낌 좋았고 추임력 좋은 7번마 최강나이스 이 마필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방충식 기수가 잘 타줘야 됩니다. 뭐 거의 뭐 요즘 뭐 바닥을 치고 있잖아요. 뭐 좋은 말도 타지도 않았어요. 7번마 최강나이스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경주입니다. 국내선 5등급 13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약간의 혼전도가 있는 경주 편성인데 2번마 실버부스터, 3번마 테이크머니, 여기에 5번마 히든 에이스, 여기에 9번마 온평킬라까지 선행형 마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자, 일단 10번마 행복한 몸마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우리가 맞춰먹었던 마필이잖아요. 지난번에 제가 한 방을 때려들었던 마필인데 4코너에서 지금 미리 빼고 나와야 되는 부분입니다. 몰입에 대한 민감한 부분이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연타로 때릴 수 있는 말은 아니라고 판단되고요. 2번마 실버부스터 같은 경우도 약간의 채찍식 꼬리에 힘이 들어가는 마필입니다. 이런 마필들은 무조건 선행으로 레이스를 전개해야 되는 부분이고, 일단은 뭐 테이크머니가 있고 5번마 히트에이스가 있지만은 2번마 실버부스터는 가장 빠른 마필로 보여요. 퀸오브 베스트도 있겠지만은 중속에서 치고 나가는 마필은 2번마 실버부스터라는 판단이고, 9번마 온평킬러도 애들이 다리 바꿈에 대한 단점이 있는 마필입니다. 온평킬러도 약간 다리 바꿈을 못해. 그러니까 의외로 상당히 많이 빅토르 기수하고 2기의 트랙라이더가 다리 바꿈에 대한 신경을 상당히 좀 많이 썼습니다. 근데 막상 9번마 온평킬러는 실전에서는 다리 바꿈을 하지 못한다는 거. 약간의 모등다리를 씁니다. 약간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9번마 온평킬러도 고민이 필요하고. 자, 그렇다면 1번마 피어리스죠. 1번마 피어리스가 인기 1위로 팔리는데 그래도 가장 안정적인 마필로 팔합니다. 지난게 바람과 함께 탱자 상당히 좀 강한 상대들과 뛰었던 마필입니다. 지난번에 피어리스의 레이스를 보면은 의외로 빠른 레이스예요. 빠른 레이스에서 그 페이스에서 쫓아가지 못했던 부분이었는데, 이번에는 2번, 3번, 5번, 7번 이런 마필들이 그렇게 막 빠른 마필 자체들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1번마 피어리스가 따라갈 수 있다. 충분히 도전이 가능하다. 또 안쪽 게이트도 가볍기 때문에 흐름까지 맞출 수 있는 만큼 1번 피어리스를 가장 세게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뭐 기본적으로 3번마 테이크머니거든요. 이 테이크머니는 제가 계속적으로 꾸준하게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마필인데 관심 마필입니다. 근데 이 마필이 지난번에 의외로 스타트가 약간 보강이 된 부분입니다. 근데 지난번에는 조교 때 약간 끌고 가려는 힘 자체가 없었어요. 강한 조교를 했는데 안토니오 기수가 그때 강한 조교를 한번 했는데 쭉 따라가는데 못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조교의 강도는 약하지만은 그래도 물고 가려는 힘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잡았을 때 끌고 가려는 힘을 보여줬던 마필이 3번마 테이크머니예요. 이게 이제 강한 조그가 필요 없는 마필입니다. 워낙에 다리 자체가 롱다리의 마필이기 때문에 기승자의 지금 조교자의 자세를 보십시오. 약간 뒤로 약간 처져 있죠. 그리고 막 말이 끌고 가게끔 손 자체가 좀 내려와 있는 상태예요. 올라가지 않고 손목으로 약간 꺾었는데도 지금 막 끌고 가려고 해. 뒷다리 힘이 들어오는 것도 어느 때보다 많이 좋아졌고요. 좀 쭉 한번 가봐주는 모습입니다. 이거 이제 계속적으로 점진적으로 좀 올라오고 있는 마필입니다. 조금씩 올라왔어. 그러면은 테이크 차지인데 자마이고 활동적인 기대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3번마 테이크머니 이 마필까지는 일단 보고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 4경주는요 1번마 피어리스, 인기마 중에 피어리스이고 복병마 중에는 3번마 테이크머니 이 두 마필로 압축하도록 하겠습니다. 5경주입니다. 국리상 5등급 12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여기도요 9번마 온더풀 섀도우, 3번마 논스톱 썬더, 여기에 뭐 4번마 밀리언 파티 이런 마필들이 일단 레이스 운영을 할 겁니다. 자, 일단 이번 안말 경주 편성인데 안말 경주에 선행식으로 레이스하는 마필들이 이번 경주 의외로 많습니다. 4번마 밀리언 파크, 5번마 캔디 글로우, 여기에 외곽 게이트에 있는 8번마 베스트 팔콘, 여기 6번마 지르곤까지, 여기 9번마 온더풀 섀도우까지 모래를 맞지 않아야지 뛰는 마필들이잖아요. 4번마 밀리언 파크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선행을 전개하면서 나울 대왕을 9마신을 이겼던 마필입니다. 이 마필이 그 전에 주행검사 4월 29일이나 작년에 11월 달에 델비전에서 모습을 보면 모래를 마저 봤어요. 모래를 마저 봤기 때문에 굳이 4번마 밀리언 파크가 선행을 가지 않아도 돼요. 충분히 모래를 맞아 봤기 때문에 3번마 논서 썬더 같은 경우는 지난번 농땡이 기질을 가지고 있는 마필입니다. 근데 지난번보다 부담량이 3kg가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 얼마만큼 빨리 취입 타이밍을 잡느냐가 중요한데 부담량이 올라가는 게 약간의 단점이라고 판단됩니다. 4번마 밀리언 파크 같은 경우는 체중이 불고 나오지 않아요. 부담량이 1kg뿐이 안 늘었다는 거죠. 안말 경주 편성에서는 선행형 마필보다 취입형의 마필들이 나아요. 3번보다는 4번이 밀리언 파크가 더 좋다고 판단되고 7번과 도리포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모래를 맞으니까 시적 외곽에서 약간 무빙식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모래를 피하려 하다 보니까는 무리한 종에서 무너졌던 마필이죠. 8번마 베스트 팔콘도 선행으로 레이스를 전개해야 되고 9번마 우먼드풀 섀도우도 활동적인 기대치는 있지만 얘도 모래를 좀 피해야 되는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다 모래를 좀 피해야 돼요. 자, 그렇다면 모래를 맞고 올라올 수 있는 3번마 논스톱 썬더, 여기에 선추입이 자유로운 4번마 밀리언 파크, 일단 4번, 3번에 맞고니 기본 맞고니 돼야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는 그렇게 뭐 배당을 노릴 수 있는 경주 편성은 아닙니다. 레이스 흐름 자체가 빠르고 취입하러 올라올 수 있는 마필 자체들이 4번뿐이 없어요. 3번도 마찬가지고요. 일단 선추입 자유로운 4번마 밀리언 파크, 여기 3번마 논스턴터, 4번 3번 인기마 인정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래를 피할 수 있는 마필 한 마리만 찾아서 공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육경주입니다. 국리상 5등급 17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1700m 경주 편성입니다. 5등급 1700m 경주. 4번만 럭키파워는 꾸준하게 뛰는 스타일의 마필입니다. 이거는 좀 더 앞선에 좀 더 붙어야 되는 부분이고 지금까지 뭐 3착, 4착, 5착 지금까지 인기마로 계속적으로 팔렸던 마필입니다. 그런데도 이제 결정력이 부족해. 센 레이스 가면 센 만큼, 느린 레이스 가면 느린 만큼 이렇게 뛰는 마필이고요. 8번만 유레카, 제가 주중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야, 게이트가 너무 외곽입니다. 좀 더 앞선에 앞쪽 게이트를 방하기를 위해 했는데 여기 4번만 럭키파워도 있고 외곽에 카미도도 있고 여기 금성세계도 있고 7번만 지스타도 무조건 선행식으로 레이스 전개해야 되는 마필이고 의외로 앞선이 두텁기 때문에 8번만 유레카가 얼마만큼 빨리 무빙을 뜨냐가 중요해요. 근데 4번에 8번에 막군도 그렇고
안쪽에 1번마 금성세기도 지난번에 2마리 밖으로 무행식으로 레이스를 전개했습니다. 모래를 맞지 않고 뛰니까 지난번에 잘 뛰어줬어요. 금성세계가. 김현종 기수가 스타트에서 밀어가지고 따라가는 전개를 했는데 외곽으로 빙빙빙 돌았는데 모래를 맞지 않았어. 근데 이번에 금성세계는 모래를 맞을 수밖에 없어요. 1번 게이트니까. 무조건 밀고 가야 되겠지만 7번마 지스타, 8번마 유레카, 11번마 카미노 외곽 게이트 있는 말들이 무리해서 앞선에 간다는 거죠. 외곽에 7번, 11번, 9번 이런 마필들이 앞선에서 싸워. 4번, 7번, 11번, 8번까지 이런 마필들이 앞선에서 힘을 쓰면은 흐름 자체가 상당히 빠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 흐름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마필은 2번마 슈팅 리버스가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뭐 장거리 경험은 없는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뭐 결정력 자체가 부족하다고 판단될 수도 있는 마필입니다. 근데 레이스 운영을 보시면 알겠지만 7번, 9번, 8번, 11번 이런 마필들이 앞선에서 끌고 가. 그러면 여기에 1번마 안쪽에 금성색에도 모래를 맞지 않고 해야 되기 때문에 초반에 밀어야 돼. 그러면 그 뒤에 유승환 기수가 차분하게 레이스를 쓸 수 있는 마필이 2번 슈팅 리버스라는 거죠. 일단은 이 마필도 투어너인 서브데이 최근 AP 인디 계열의 마필들이 대상 경주에서 우승을 했잖아요. 이 마필도 슈팅 리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쪽에서 치고 나가가지고 세 번째, 네 번째만 따라 붙으면은 충분히 입상권 한 자리는 충분하다 판단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슈팅 리버스를 가장 세게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빠릅니다. 앞선이 의외로 경합할 수 있는 마필들이 많기 때문에 이번 경주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중에 저는 2번마 슈팅 리버스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칠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7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이번 경기 박수홍의 두 번째 추천 경주가 되겠습니다. 외곽에 9번마 자이언트 인디, 10번마 파이어파워 이 두 마필이 인기마로 팔립니다. 워낙에 좋은 마필들입니다. 9번마 자이언트 인디 같은 경우는 3월 25일 경기 때 보시면 상당히 무리한 정에서도 입상이 성공했고 지난번에도 장거리 경주에서 따라가는 정에서 정정희 기수가 기가 막히게 타줬던 마필입니다. 일단은 부담량이 올라갔다는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인데 일단 여기 1700m 외곽 게이트 9번 게이트입니다. 10번마 파이어파워도 안쪽 게이트에서 차분하게 레이스를 전개해야 되는 마필입니다. 지난번에 11번 게이트에서 자리 선정을 하지 못하면서 2코너까지 무리한 전개하다 보니까 맥없이 무너졌던 마필입니다. 여기에 뭐 나이나라 이런 마필들한테 깨졌어요. 근데 이렇게 센 마필은 자체가 아니에요. 일단 9번과 10번의 막고는 이제 가져가지 않겠고요. 일단은 뭐 두 마필 다 9번마 자이언트 인디와 10번마 파이어파워 두 마필 다 후공 막고는 가져가야 되는 마필입니다. 워낙에 뭐 정정희 기수, 유승환 기수가 최근 상승세를 타고 있는 부분이고요. 복병마와 혈통적인 기대치가 있는 마필을 한번 놓고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계속적으로 전개 운이 펼쳐지지 않았던 마필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레이스를 딱 펼칠 수 있는 경주 편성이에요. 그리고 이 레이스 자체가 빠른 마필 자체들이 없어요. 안쪽에 1번만 해피삭스하고 4번만 마이티키 이런 마필들이 선행을 간다는 거죠. 그럼 이 레이스는 뭉칠 수밖에 없어. 근데 9번만 자이언트 인드하고 10번만 파이어파워가 무빙을 뜰 수 있는 타임이라는 거죠. 앞선이 아무리 잡는다 그래도 9번하고 10번의 마필들이 주폭 자체가 있기 때문에 끌고 가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안쪽에서 최적의 전개할 수 있는 말을 놓고 때리면 되는 거예요. 그냥 이게 복병마 지금 덜 팔리는 마필까지 있기 때문에 이 레이스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스 그램이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 뭐 배당의 메리트까지 있는 만큼 이번 7경주 한번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경주입니다. 국내선 4등급 12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가 제가 이제 세 번째 마지막 추천 경주입니다. 7경주하고 8경주하고 연타로 한번 때려볼 계획입니다. 7번마 스탈렛 안말입니다. 이 마필은 그 전에 4월 23일 경기 때는 모리를 정통으로 맞으니까는 말이 전혀 못 올라왔고요. 지난번에는 김용곤 기수가 초반에 약간의 모리를 잘 피했습니다. 그래도 이제 모리를 맞으니까 말 자체가 못 올라오더라고요. 그리고 이 마필도 마찬가지로 왼쪽 차찍을 때렸는데도 다리 바꿈을 하지 못하는 약간 단점을 가지고 있어요. 7번이요. 5번마 컴플리트 포스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상당히 세 마리들이 앞선에서 엄청나게 경합을 하면서 무너졌던 마필이죠.
그 정도 경합을 하지 않아도 따라가는 전개도 가능한 마필인데 앞선에서 많이 싸웠어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 편자 자체는 승인 편자, 조금 이제 다리 쪽이 약간 안 좋은 것 같아요. 이래서 승인 편자를 하고 나오고 있는데 강도가 많이 좀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2번마 아마존 킹과 10번마 라운더 위켄드, 이 마필들이 끌고 가겠죠. 워낙에 2번마 아마존 킹 같은 경우는 끌고 가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앞선을 다 이겨낼 수밖에 없어요. 2번이 선을 가고 10번이 따라가고 여기에 5번마 컴플리트 포스까지 2번, 5번, 10번, 2번, 5번, 10번이 앞선이 싸우죠. 이런 판단입니다. 그렇다면 이 복병마를 놓고 한번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전부터 열심히 했고 여기서는 안 될 이유가 전혀 없다고 판단돼요. 인기마들이 불안해요. 이 인기마 불안함 속에서 한 발을 때릴 수 있는 말을 놓고 한번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태 많이 올라왔습니다. 전개적 2점이 있는 만큼 이번 8경주 중배당을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경주입니다. 혼합 국내산 3등급 12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1번마 거센돌풍은 무조건 선행식으로 레이스를 전개를 해야 되고 2번마 이스트임팩트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김일동 기수가 무리한 전개를 하면서 말 자체를 숨을 돌리지 못했던 마필입니다. 그 전에 4월 29일에 김하영 기수가 탔을 때는 따라가는 전개를 하면서 한번 숨을 돌려줬거든요. 그러면서 입상이 성공했는데 지난번에는 흐름 자체가 워낙에 빠르다 보니까 이번만 이스트임팩트를 숨을 돌리지를 못했어요. 이번에 김하영 기술 변경이 되었고 5번마 베스천상도 지난번에 중속에서 힘한 배를 정말 잘했죠. 자리 선정도 좀 기가 막히게 했고 그냥 꼭 참고 있었던 마필입니다. 근데 5번마 베스천상 역시 약간 내측으로 기대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스포 조교를 했는데 이번에는 또 스포 조교를 좀 안 하고 나옵니다. 3주 만에 빠른 출전을 가지고 있는 마필이고 6번마 트로팅 라일링 같은 경우도 모래를 안 맞아야 되는 마필입니다. 근데 이 마필이 부담량이 58이에요. 58. 그러니까 그 전까지 4월 16일 경주처럼 선행식으로 레이스를 전개하면 괜찮겠지만 안쪽에 고생들풍이 있기 때문에 6번마 트로팅 라인이 선행을 가기는 어려워요. 그러면 따라가는 전개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1번과 2번을 넘어서기에는 좀 더 힘들어 보이는 부분이고 그렇다면 여기에 가장 안정적인 마필은 9번마 올프 플레이가 되겠습니다. 이 마필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모리를 피해야 되는 마필입니다. 근데 1번하고 2번하고 앞선에서 가죠. 그 다음에 여기에 4번 한강보스도 붙죠. 그러면 6번마 트로팅 라인 같은 것들이 넘어간다는 거죠. 그러면 선행에서 앞선에 싸우면은 순위가 3코너부터는 정리가 되거든요. 그러면 조제로 기수가 계속 잘 타는 부분, 무빙식으로 차분하게 레이스 전개를 하면 돼. 굳이 선행을 가할 필요가 없어요. 울퍼 플레이 같은 경우는 선행형 앞에 자체가 아니에요. 그냥 꾹 참고 있다가 쭉 레이스 운영하듯이 그냥 중속에서 그냥 넘어가 버리면 돼. 앞선에서 싸울 수 있는 경주 편성이기 때문에 그냥 외곽에서 무빙으로 차근차근 넘어가면 되는 부분입니다. 굳이 밀 필요 없습니다. 중속이 좋은 마필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면 돼요. 지난번에 5월 14일 경주 때는 트로팅 라인한테 졌는데 그때는 안쪽에도 7번이다 보니까 선행을 가지 못했어요. 차라리 9번마 울프 플레이는 외곽 게이트가 더 유리하다. 9번마 울프 플레이를 가장 세게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식경주입니다. 2등급 14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자, 5번마 조이브라더. 지난번에 다실바 기수가 진짜 휘양 공백에서도 꾹 참고 있으면서 힘한 배를 정말 잘했던 마필이죠. 지난번에 뛰는 거 보니까 와 진짜 말이 많이 좋아졌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실바 기수가 조교를 했고 이번에도 팀 임팩트의 동생이고요. 57.5입니다. 6번마 올드참 주행검사 때 휘양 재검대 보고서를 보니까는 뭐 선행식으로 레이스를 전개했는데 지구력이 상당히 좋아요. 컨디션도 여전히 좋고 27주에 공백은 했지만 선행으로 가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돼요. 5번마 조이브라더도 뭐 전개적인 이점을 가지고 있는 마필이고요. 근데 여기에는 5번과 6번 뭐 앞선에서 움직일 수 있는 세력의 마필, 사정권에 움직일 수 있는 마필인데 저는 외곽 게이트에 있는 11번마 발뱅이를 보고 있습니다. 제가 11번마 발뱅이를 보는 이유는 뭐냐면 5월 20일 경주 때는 모리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머리를 정통으로 맞으면서 계속적으로 말 자체를 끌어올리지 못해요. 근데 지난번에 김초록 기수가 잘못 탔다기보다는 워낙에 레이스 자체가 빠른 말이 많았어요. 근데 외곽으로 빼야 되는데
자리가 없었어요. 외곽으로 뺄 수 있는 자리가 없었어요. 김철호 기수가 외곽으로 빼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했는데 자리가 없었어. 그러다 보니까 못 뺐어요. 근데 이번에는 11번 게이트입니다. 여기에 6번마 올드참 있잖아요. 올드참 보내놓고 3번마 몬스터 K 보내놓고 외곽에서 무빙을 뜨면 돼. 이거 4월 15일 경주 때 3번 게이트에서 안토니오 기수가 3착을 했을 때도 정말 안쪽에서 모래를 기가 막히게 피해줬던 데 있습니다. 발베니는 모래를 맞으면 안 돼요. 모래를 맞으면 안 되기 때문에 차라리 외곽 게이트가 나아. 중속에서 치고 나가는 말들 자체들은 힘은 발베니가 가장 좋아요. 부담량도 55.5 해볼만 합니다. 그 전에 4월 15일만큼만 뛰면 여기서는 돼요. 그러니까 지난번처럼 모래를 맞지 않고 외곽에서 무빙을 뜬다는 거죠. 11번마 발베니 일단 가장 세게 보고 들어가겠고요. 10번마 리올마도 선이 외곽에 붙어야 되는 마필이죠. 그러니까 6번이 선행을 가고 그 다음에 10번마 리올마가 따라붙고 안쪽에 3번마 온스터케이가 따라붙는데 10번마 리올마 같은 경우는 모래를 맞고도 되는 마필입니다. 성승 쪽에서 마방에서 원세형 기술을 꾸준하게 기승을 시키는데 지금 여기까지 따지면 7번을 출전을 해가지고 우승 4번, 준우승 3번, 복승률 100%의 마필입니다. 근데 야, 이제는 좀 부러질 때가 되지 않았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마필입니다. 7번을 연속으로 입상했다는 거는 말 자체만 해도 엄청나게 좋지만은 야, 이제 좀 고민이 많이 필요합니다. 7연타, 8연타의 연속 입상?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번마 조이브라도도 좋고 6번마 올드탐도 좋지만 외곽 게이트에서 무빙을 뜰 수 있는 11번마 발베니 요 마필을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6월 17일 토요경마 11개 경주를 풀어드렸습니다. 박송 철저히 준비를 했고 좋은 결과 만들 수 있도록 한 번 더 분석하고 또다시 분석하고 또다시 분석했습니다. 현장에서 촉 살려서 꼭 좋은 결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꼭 승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